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육성에서 10억 달러씩 모두 20억 달러의 공동 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오자 우리는 일본에 의존했던 소재와 부품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서 벗어나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이루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은 크게 도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취약한 기초과학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기초과학이 발달한 러시아와 협력하여 큰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과거 삼성전자는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통신 장비와 레이더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통화 잡음을 획기적으로 낮춘 휴대폰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김치 냉장고를 내놓을 때 뒷부분에 있는 압축기는 큰 부피 때문에 냉장고 소형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러시아 탱크 냉방에 사용되던 열전 소재를 찾아내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생산 기술이 만나 히트 상품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서울대 의대 연구진은 의료기기와 영상의료 기술력에서 뛰어난 러시아 원천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공동으로 개발해 올림푸스, 제너럴 일렉트릭, 지멘스 등 글로벌 의료기기 메이커와 업계를 나란히 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자국 기업처럼 사랑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무려 8년 동안 사랑받는 브랜드 1위에 선정됐고 현대 기아차도 2019년에 점유율 25%를 돌파하면서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90년대 말 러시아 경제가 극심한 위기에 빠졌을 때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당시 끝까지 남은 것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뿐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리를 지키며 당시 러시아 최대 컴퓨터 회사의 외상대금 상환 시기를 미루어주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과 같은 일본 기업들은 가장 먼저 철수했고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처분해 본사에 송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도움을 준 삼성의 존재는 러시아에게 각별하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삼성은 러시아에서 의리 있는 기업으로 인식되었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국민 기업처럼 여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9개월 반 만에 러시아에 칼루가 TV 공장을 건설했는데 이는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에서 공장을 세우려면 인허가 절차만 6개월이 걸리고 전기를 끌어오려면 무려 2년이 소요됩니다. 많은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힘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4년 말에도 러시아는 저유가와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엔과 폭스바겐, 푸조 시트로엥, 미쓰비시, 르노 닛산 등 잇따라 러시아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외국 자동차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현대기아차만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신차를 출시하면서 더 크게 투자하며 더 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현대기아차는 러시아 경제가 살아나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기아차는 올 상반기 20%에 가까운 놀라운 점유율을 기록하며 현지 업체 아브토바즈에 이어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한국 기업을 자국 기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을 쓰고 LG전자의 TV를 보며 현대기아차를 타고 다닙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K푸드도 러시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팔도 도시락이 러시아 매출액은 지난해 연매출 100억 루블, 하나로 1822억 원을 돌파했고 누계 판매량은 45억 개로 국내 판매량의 7배에 달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밀키스, 레스비 등은 러시아 탄산음료와 캔커피 시장에서 90%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과 FTA를 통해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앞당겨 이루고 한반도와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실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거 크릴레르도 분쟁으로 시위를 하는 러시아 현장에서 한 피켓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러시안이 든 피켓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수상한 날 일본의 네티즌들도 솔직하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도 해줬고 영화에 대한 해외 호평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미리 준비한 것처럼 기생충 특집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이 영화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영화의 내용이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반지하 집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현장 취재와 사회적 분석과 토론까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신문 기사들의 제목들이 한국의 빈부격차에 외국이 놀라고 공감하다 뭐 이런 식입니다. 얼마나 이상한 기사들과 댓글들이 달리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로이터 통신 일본어 온라인판에서는 이것이 반지하의 생생한 풍경이라는 헤드라인을 뽑고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마켓 주인 이종석 씨가 확실히 이곳은 경기가 안 좋다. 영화에서 내 인생을 보는 것 같았다. 라는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반대로 성북동에 사는 박 사장이 사는 고급 저택이 엄청 많은 CCTV로 감시를 하면서 실제 빈부격차를 드러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기생충이 그리는 한국의 빈부격차를 선진국에서 공감하고 있다 라고 제목을 쓰고 영화에 나타나는 한국 사회 문제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한국 사회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되어버린 것처럼 해설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ANN 뉴스에서는 영화에 나오는 반지하는 과장이 아니며 현재 한국에는 전체 가구의 2%, 36만 가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송명진이라는 청년이 인터뷰를 통해 반지하의 영화는 공감하는데 나는 부자에게 기생하지 않습니다. 라는 인터뷰도 소개하고요. 극복하기 어려운 양극화의 확대로 한국 사회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또 반지하 생활을 20년 이상 하고 있는 최석조 씨가 가난한 자는 갈수록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있다 라고 말했으며 기생충은 한국의 양극화 사회를 그린 작품이며 봉준호 감독은 가난해서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격차가 해소되면 좋겠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갈수록 기생충 영화가 봉준호 감독이 한국 사회의 반란의 의도를 가지고 만든 사회혁명의 고발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버리네요. 북한이 최근 기생충 영화를 소개하면서 남조선은 악성 종양을 안고 있는 썩고 병든 사회이며 앞날에 대한 희망도 미래도 없는 사회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라고 선전 매체에서 떠드는 것이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웃고 넘기면 되겠지만 일본이 기생충 영화를 보고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의도가 불손하다고 보입니다. 반지하 같은 가난한 자의 삶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예외 없이 있는데 며칠 동안 특집 기사처럼 일본 언론이 반지하를 현장 취재하고 토론하는 것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 자신들이 1등이 아니면 다 깎아내리는 질투의 화신이며 한국에 대한 끝없는 열등의식과 초조함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일본은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 수상을 하게 된 이면에는 CJ 엔터테인먼트의 로비 활동이 워낙 강력한 이유도 있다고 기사마다 언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 영화 배급사와 인터뷰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카데미 회원에 대한 CJ 엔터테인먼트의 로비 활동이 대단했다 라면서 폭로성처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니코니코 뉴스라는 매체는 영화인과 인터뷰를 하면서 기생충을 배급한 CJ그룹의 이미경 부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자의 손녀이다. 엄청난 자금력으로 아카데미 회원을 일일이 찾아가서 로비했다 라고 증언하는 형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치지 테치야라는 작가는 일본 영화는 좋은 것을 만들어도 판매를 못한다. 외국 영화상에 오르려면 로비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라는 말도 했고요. 또 다른 기사는 이번 아카데미 수상식의 시청자 수가 줄었다고 하면서 인기가 없어진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는 내용으로 적으면서 봉준호 감독의 얼굴을 크게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의도가 아주 불순한 거죠. 이렇게 일본 언론이 한국의 반지하에 대해 심층 취재할 때에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반지하의 삶은 내 이야기네. 낯설지 않다. 평화의 망상에 빠진 일본에서는 이런 영화가 못 나온다. 아름다운 영화다. 거짓 한류 드라마보다 이것이 정말 리얼리티지. 불쌍한 한국인들. 반지하보다 더 심한 실태를 보여줘야지. 일본에 기생하는 한국인들 이야기네. 내가 아는 한국인도 반지하에 사는데 자기는 행복하다고 우긴다. 그런데 돈 빌려달래. 며칠 동안 영화 기생충과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일본이 불쌍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현재 외국에서 한국이 가장 흥미진진한 나라라고 하는 이유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외신에서 언급하는 한국은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나라로 이야기됩니다. 캐나다와 같이 지루하며 평화로운 나라에서는 초등학생이 옆집 감자칩을 훔쳐먹은 사건으로 놀라면서 경찰이 TV 브리핑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은 캐나다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지루한 천국에서 사는 외국인이 얘기하는 흥미진진한 지옥의 한국. 그들은 한국에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가장 많이 외신에서 다뤄지는 5가지 이슈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페미니즘 이슈가 가장 앞선 나라. 미국 헐리우드 배우로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 그런데 정작 전 세계에서 가장 페미니즘 이슈가 앞선 나라는 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그야말로 1년 내내 미투 운동 및 페미니즘 이슈로 사회가 난리가 났었는데요. BBC 등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슈를 매일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은 아시아 성평등 1위, 전 세계 순위 10위라고 유엔이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무역 전쟁 중에 중국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나라. 무역 전쟁으로 난리를 겪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중국 투자액은 실제로 엄청난데요. 한국이 점령한 반도체 시장과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배터리 등 여전히 중국의 공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 매거진 등에서는 한국은 중국과 엄청난 카운터 펀치를 주고받는 헤비급 매치를 벌이고 있는데 한국의 최고급 기술이 위험한 중국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며 브레이브, 용감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남북 경제개발의 빅 이슈. 2019년 중에는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게 되는데 북한 개방이 되어 개발이 시작되는 것만큼 한국에 흥미진진한 이슈거리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잘만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 대공황이 오더라도 한국만큼은 문제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며 한국은 2019년에 빅1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 열강 한가운데서 견디는 나라. 한국 주변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온갖 열강 등이 충돌하고 있으며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시작하자마자 한국은 일본과의 외교 이슈가 생기고 중국은 여전히 카디즈를 넘나듭니다. 북한과 미국 이슈는 늘 한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국인들은 세계의 덩치들이 자신들의 앞마당에서 싸우는 모습을 TV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첨단 기술로 협박당하는 나라. 세계에서 5G를 가장 먼저 상용화한 대한민국은 5G 통신 장비 선정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를 쥐잡듯이 하며 중국은 화웨이를 안 쓴다면 보복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아시아의 5G 장비 공급자로서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다시 한번 중국과 헤비급 매치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에서는 평생 모두 겪기 어려운 일들을 한국에서는 1년만 살면 다 경험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